안녕하십니까. 모든 분들의 행복을 바라는 낭독 채널 행복 낭독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의 행복에 저의 낭독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할 내용은 데일 카네기의 성공 대화론 제4장 기억력 향상 부분입니다.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을 즉각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좋은 기억력은 한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속상하면서도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건망증일 텐데요. 어떤 인생을 걸어가고 있건 좋은 기억력은 분명히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겁니다. 오늘 제4장 기억력 향상 부분을 함께 하면서요.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낭독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 내주셔서 해주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것들은 사랑입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칼 시쇼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로 물려받은 기억력의 10%도 사용하지 못한다. 우리는 기억의 자연 법칙을 위반하고 90%를 낭비하고 있다. 여러분은 이런 일반적인 인간에 속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회와 금전, 양면의 제약 아래서 허덕이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장을 읽는데 충분히 흥미를 가질만 하고 읽고 또 다시 읽음으로써 얻는 게 많을 것이다. 이 장은 기억의 자연 법칙을 설명하고 있으며 연설이나 사업에서 이 법칙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이 기억의 자연 법칙은 아주 단순하다. 단지 세 개의 법칙뿐이다. 이른바 기억 체계라는 것들은 모두 이 법칙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간략히 말하자면 그 세 가지는 인상, 반복, 결합이다. 좋은 기억력을 갖기 위한 첫 번째 규칙은 간직하고 싶은 대상에 대해 깊고 생생한 지워지지 않을 인상을 가지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중이 필요하다. 시어도 루즈벨트를 만나본 사람들은 누구나 그의 놀라운 기억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런 그의 놀라운 능력은 그가 물이 아니라 철판 위에 인상을 기록한다는 점에 기인한 바가 크다. 그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도 집중할 수 있도록 자신을 단련했다. 1912년 시카고에서 열린 불무스당 전당대회 당시 그는 콩그레스 호텔에 대회 본부를 설치했다. 도로에는 군중이 물밀듯 밀려들어 소리치고 깃발을 흔들며 테디, 테디 하고 외치고 있었다. 군중은 함성을 지르고 밴드는 음악을 연주했다. 많은 정치인들이 정신없이 왔다 가고 수시로 집회와 회의가 열렸다. 이 정도 상황이면 보통 사람들은 도무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루즈벨트는 그 모든 상황을 잊은 듯 자신의 방에서 흔들 의자에 앉아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읽고 있었다. 이것은 브라질의 황량한 지역을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저녁이 되어 캠프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커다란 나무 아래서 마른 곳을 찾아냈다. 그러고는 간이 의자를 꺼내 앉아 기번이 쓴 로마 제국 쇠망사를 읽기 시작했다. 그는 순식간에 책에 푹 빠져들었다. 비가 내리는 것도, 캠프의 부산한 움직임들과 소음도, 열대우림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다 잊어버린 듯했다. 이런 사람이 자신이 읽은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정신적으로 흐리멍덩한 상태에서 며칠을 멍하니 보내는 것보다 5분이라도 생생하게, 강렬하게 집중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 헨리 워드 비처는 이렇게 적었다. 꿈꾸듯 보내는 몇 년보다 1시간의 집중이 더 낫다. 또한 베들레헴 철강 회사의 사장으로 1년에 1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유진 그레이스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배운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나는 매일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렇게 하는 훈련을 한다. 이것이 기억하는 능력의 비결 가운데 하나이다. 그들은 벚나무를 볼 수 없었다. 토마스 에디슨은 직원 가운데 27명이 6개월 동안 매일 그의 전구 공장에서 뉴저지주 멘로 공원에 있는 본사 공장으로 가면서 어떤 길 하나를 계속 이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길가에는 벚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지만 그들 중 나무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에디슨은 이렇게 열변을 토했다. 평범한 사람의 두뇌는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수천 분의 1도 인식하지 못한다. 우리가 가진 인식, 진정한 인식의 능력이 얼마나 형편없는가 하는 점은 거의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어떤 사람을 여러분의 친구 2명에게 인사시킨다고 하자. 만일 그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2분만 지나도 소개받은 사람의 이름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그것은 그 사람이 처음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 결과 사람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아마 자신은 기억력이 좋지 않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다. 그는 다만 관찰력이 안 좋을 뿐이다. 그는 아마 안개 속에서 찍은 사진이 잘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카메라를 탓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정신과 관련해서는 매우 흐릿하고 불분명한 인상이 지워지지 않기를 기대한다. 당연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뉴욕 월드를 창간한 고 퓰리처 씨는 살아있을 때 그의 편집실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그들 책상에 다음과 같은 세 단어를 적도록 만들었다. 정확성, 정확성, 정확성. 우리에게 바로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 상대의 이름을 정확히 들어라. 이런 노력을 한시도 쉬지 말라. 이름을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하라. 어떻게 쓰는지 물어보라. 그렇게 관심을 보임으로써 상대의 기분은 좋아질 뿐 아니라 여러분은 상대의 이름을 뚜렷이 기억하게 된다. 이것은 여러분이 집중함으로써 깨끗하고도 정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링컨은 왜 큰 소리로 읽었는가? 링컨은 어려서 시골 학교에 다녔다. 마룻바닥은 판자로 되어 있었고 창문에는 유리 대신 습자 교본에서 찢어낸 기름 먹인 종이가 빛을 막아주고 있는 학교였다. 교과서는 단 한 권밖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큰 소리로 책을 읽어주었다. 학생들은 한 목소리로 선생님을 따라 반복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시끄러웠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이 학교를 시끄러운 학교라고 불렀다. 링컨에게 평생 떨어지지 않는 한 가지 습관이 생긴 것은 바로 이 시끄러운 학교에서였다. 링컨은 이때부터 언제나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것은 큰 소리로 읽었다. 매일 아침 스프링필드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볼썽 사나운 긴 다리 하나를 가까운 의자에 걸친 채 소파에 들어 누워서는 소리내어 신문을 읽었다. 이에 대해 그의 동료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거의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내 신경을 거슬렸습니다.
한 번은 왜 그런 식으로 읽느냐고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소리내어 읽으면 두 가지 감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네. 우선은 읽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둘째로는 귀로 들을 수 있지. 그러면 더 잘 기억할 수 있거든. 그의 기억력은 매우 뛰어났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 머리는 마치 철판 같아서 뭐든 새기기는 무척 어렵지만 한번 새기고 나면 지우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그가 무언가를 새기는데 늘 사용하던 방법은 두 가지 감각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해보라. 이상적인 방법은 기억하고 싶은 것을 보고 듣는 것뿐 아니라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봐야 한다. 인간의 정신은 시각 중심적이기 때문이다. 눈을 통한 인상은 오래 남는다. 어떤 사람의 이름은 생각나지 않아도 그의 얼굴은 기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눈에서 뇌에 이르는 신경은 귀에서 뇌로 가는 신경보다 20배나 넓다. 중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백문불여일견. 이름, 전화번호, 연설문의 개요 등 여러분이 기억하고 싶은 것을 종이에 적고 눈으로 보라. 그리고 눈을 감고 화염이 있는 듯한 글자로 시각화하라. 메모 없이 연설하는 법을 배운 마크 트웨인. 시각을 활용한 기억 방법을 발견함으로써 마크 트웨인은 수년 동안 자신의 연설을 망치던 메모를 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는 하퍼스 매거진에 실린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연을 밝혔다. 날짜는 숫자로 되어 있어서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 숫자는 형태상 단조로워서 눈에 잘 띄지 않으며 잘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숫자는 그림을 만들어내지 않으므로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그림을 이용하면 날짜, 기억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림은 거의 모든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그 그림을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냈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사실 이 점이 중요한 부분이다. 즉, 그림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 나는 경험을 통해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 30년 전 나는 매일 밤 강의를 했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강의였다. 나는 매일 저녁 헷갈리지 않기 위해 메모를 해야 했다. 메모 내용은 각 문장의 첫 마디들이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았다. 그 지역의 날씨는, 당시의 관습은,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결코, 이런 식으로 다 해서 11였다. 이것들은 강의 개요의 도입부를 표시해 줌으로써 내가 내용을 건너뛰지 않도록 해주었다. 하지만 종이 위에 적힌 그 내용들은 거의 비슷해 보였다. 그것들은 그림을 만들어내지 않았다. 나는 그 내용을 외우고 있었지만 그 순서를 확실하게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런 이유로 나는 항상 그 메모지를 곁에 두고 수시로 쳐다보아야만 했다. 한 번은 그 메모지를 둔 곳을 잊어버렸다. 그날 저녁, 내가 겪은 공포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마도 상상 못할 것이다. 그때 나는 비로소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 나는 문장 10개를 기억해내어 순서대로 놓고 각 문장의 첫 글자를 뽑아 내 10손가락 손톱 끝에 잉크로 적고는 연단에 섰다. 하지만 그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얼마간은 손가락을 다 잘 따라갔지만 어느 순간 순서를 놓치고 말았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마지막에 보았던 손가락이 어떤 것이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나는 내가 읽고 난 손가락의 글자를 침을 묻혀 지울 수가 없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분명 효과가 있긴 했겠지만 연설할 때마다 손가락의 글자를 지워나가는 나의 행동이 청중들로 하여금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고도 이미 청중은 충분히 궁금해하고 있었다. 청중들에게 나는 연설 내용보다도 내 손톱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중 한둘은 나중에 혹시 손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기조차 했다. 그림을 이용하자는 생각이 떠오른 건 바로 그럴 때였다. 그리고 내 문제는 깨끗이 해결되었다. 2분 만에 나는 그림 6개를 그렸고 그 그림들은 11개의 문장에 대한 색인 역할을 완벽하게 해주었다. 나는 그림을 다 그리자마자 그 그림을 없애버렸다. 눈을 감기만 하면 언제든 그 그림들을 다시 떠올릴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이 일은 벌써 25년이나 지난 일이고 그 강의에 대한 기억은 이미 20년 전에 잊어버렸다. 하지만 나는 언제든 그 강의 내용을 다시 적어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내 머릿속에서 그 그림들이 잊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나는 기억에 관해 강연을 할 일이 있었다. 나는 강연을 이 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대부분 채우고 싶었다. 나는 요지를 기억하기 위해 그림을 이용했다. 나는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밴드는 음악을 연주하는 중에도 창문 아래서 역사책을 읽고 있는 루즈벨트의 모습을 시각화했다. 나는 벚나무를 쳐다보고 있는 토마스 에디슨을 떠올렸다. 신문을 큰 소리로 읽고 있는 링컨의 이미지를 그렸다. 나는 청중 앞에서 침으로 손톱에 잉크를 지우고 있는 마크 트웨인을 상상했다. 그럼 그림들의 순서는 어떻게 기억했을까? 1, 2, 3, 4 이런 식으로 했을까? 아니다. 그렇게 했다면 너무 어려웠을 것이다. 나는 그 숫자들을 그림으로 바꾸어 각각의 개요에 해당하는 그림과 결합시켰다. 예를 들자면 1. 원은 달리다, run과 발음이 비슷하다. 그래서 나는 1에 대한 상징으로 경주마를 선택했다. 나는 방 안에서 경주마에 올라탄 채 책을 읽고 있는 루즈벨트의 그림을 만들었다. 2. 2에 대해서는 동물원 주를 골랐다. 나는 토마스 에디슨이 바라보고 있는 벚나무가 동물원 곰 우리에 서 있게 만들었다. 3. 3는 발음이 비슷한 나무, tree를 골랐다. 나는 링컨이 나무 위에 아무렇게나 들어누운 채 동료들에게 큰 소리로 신문을 읽고 있게 만들었다. 4. 4는 발음이 비슷한 문, door를 이용했다. 열려있는 문 안에 마크 트웨인이 문설주에 기대서 청중들에게 연설을 하면서 손가락에 묻어있는 잉크를 침으로 지우고 있게 만들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조금 우습게 여길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사실 그렇다. 바로 그 점이 효과가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괴상한 것, 웃기는 것은 비교적 잘 기억된다. 내가 만일 숫자만으로 순서를 외우려고 했다면 쉽게 잊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 전 말한 방법을 쓴다면 잊어버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만일 세 번째 요지를 생각해내고 싶다면 단지 나무 꼭대기에 무엇이 있었는지 돌이켜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링컨의 모습이 그려진다. 이렇게 편의적으로 나는 1에서 20까지의 숫자를 그 숫자의 발음과 비슷한 그림으로 바꿔놓았다. 여기에 그 그림들을 적어두겠다. 30분 정도만 시간을 들여서 이 그림 숫자들을 기억해 놓는다면 기억에 심어놓은 20개 정도의 항목은 언제든 전후를 따지지 않고도 예를 들어 8번째가 무엇이었는지 14번째 혹은 3번째가 무엇인지 정확히 순서대로 불러낼 수 있다. 여기 그림 숫자들이 있다. 한번 시도해보기 바란다. 틀림없이 재미있게 여기게 될 것이다. 1. 원, run, 경주마를 시각화한다. 2. to, zoo, 동물원에 있는 곰 우리를 그린다. 3. 3. tree, 세 번째 항목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 4. 4. door, 아니면 wild boar처럼 발음이 비슷한 다른 동물도 괜찮다. 5. 5. bee, hive, 벌집을 그린다. 6. 6. sick, 적십자 간호사를 그린다.
7. Seven, heaven. 천사들이 금으로 덮인 길에서 하프를 탄다. 8. Eight, gate. 대문을 그린다. 9. Nine, wine. 탁자 위에 병이 쓰러져 있고 포도주가 흘러 아래에 있는 물건 위에 떨어지고 있다. 어떤 장면에 움직임을 넣으면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 10. Ten, then. 깊은 숲속 바위굴 안에 있는 야생동물의 소굴. 11. Eleven, foot 11. 11명의 축구팀이 경기장을 힘차게 달리고 있다. 11번째로 기억하고 싶은 항목을 높이 들고 달리는 모습을 그린다. 12. 12. shelve. 무언가 선반에 얹으려고 하고 있다. 13. 13. hunting. 상처에 피가 솟구쳐서 13번째 항목을 붉게 적시고 있다. 14. 14. courting. 연인들이 어떤 것 위에 앉아 사랑을 속삭인다. 15. 15. lifting. 예를 들어 최초의 헤비급 세계 챔피언 존 설리반 같은 장사가 머리 위로 무언가 들어올리고 있다. 16. 16. licking. 주먹 다짐. 17. 17. leavening. 주부가 밀가루 반죽을 하는데 17번째 항목을 반죽 속에 넣고 있다. 18. 18. waiting. 한 여인이 깊은 숲속 갈림길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19. 19. pinning. 한 여인이 울고 있다. 눈물이 19번째 항목 위에 떨어지고 있다. 20. 20. horn of plenty. 꽃, 열매, 곡식이 넘치는 풍요의 뿔. 만일 시험해보고 싶다면 몇 분만 들여서 이 그림 숫자들을 외우기 바란다. 원한다면 자신만의 그림을 만들어내도 좋다. 10이라면 10과 비슷한 소리를 내는 것, 가령 굴뚝새 렌이라든지 만년필 파운틴펜, 암탉, hen, 혹은 구취 제거제인 센센 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가령 10번째로 기억해야 할 항목이 풍차라고 하면 암탉이 풍차 위에 앉아 있다든가 풍차가 만년필에 채울 잉크를 길어 올리고 있다고 그리면 된다. 그런 뒤 만일 10번째 항목이 무엇이냐고 누가 물어보면 10번째가 무엇인지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암탉이 어디 앉아 있는지 생각해 보기만 하면 된다. 이 방법이 통할지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번 시험해 보기 바란다. 아마 사람들은 당신이 보여주는 엄청난 기억력에 무척 놀랄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재미있는 일이 아닐까? 신약 성서처럼 긴 책을 외우는 방법. 카이로에 있는 알 아자르 대학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대학 가운데 하나다. 이슬람계 대학이며 학생 수는 21,000명이다. 입학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을 암송하는 시험을 치러야 한다. 코란의 길이는 대략 신약 성서와 비슷하며 전부 암송하려면 3일이나 걸린다. 중국 학생들, 이른바 학동들도 중국의 종교와 인문 관련 서적을 암기해야 한다. 이 아랍과 중국의 학생들 가운데 많은 학생들은 평범한 능력을 갖고 있을 뿐인데 이 학생들은 어떻게 이렇게 누구나 놀랍다고 할 만한 기억력이 필요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기억의 두 번째 자연 법칙인 반복을 통해서이다. 만일 충분히 자주 반복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거의 무한히 긴 내용을 암기할 수 있다. 여러분이 암기하고자 하는 지식을 반복 암기하라. 그것을 활용하라. 적용하라. 대화에 새로 배운 단어를 사용하라. 소개받은 사람의 이름을 외우고 싶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자주 불러라. 여러분이 대중연설에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의 요지를 대화에서 제시하라. 이용된 지식은 오래 기억되는 경향이 있다. 어떤 방법이 중요한가?
하지만 어떤 것을 맹목적이고 기계적으로 외우는 일로는 충분치 않다. 현명한 반복, 즉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는 몇몇 정신적 특성에 부합하는 반복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예를 들어 에빙하우스 교수는 학생들에게 DEYUX, QOLI 등과 같은 무의미한 철자의 목록을 제시하고 외우게 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3일에 걸쳐 38회 반복 암기하도록 하면 한 번에 68번 반복 암기할 때와 같은 수의 단어를 암기한다는 사실을 발견해냈다. 다른 심리학 테스트들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이것은 우리의 기억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한 대단히 중요한 발견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이 외워질 때까지 한자리에 앉아서 계속 반복해 암기하는 사람은 적당한 간격을 두고 반복해서 암기하는 사람보다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2배나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 특색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면 정신이 갖고 있는 이와 같은 특색은 다음의 2가지 요소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반복하는 동안에 우리의 무의식은 연관성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한다. 제임스 교수의 현명한 지적대로 우리는 겨울 동안 수영을 배우고 여름에는 스케이트 타는 법을 배운다. 둘째로, 정신이 간격을 두고 작업함으로써 지속적인 활동에서 오는 긴장으로 인해 피곤해지지 않는다. 아라비안 나이트의 역자 리처드 버튼경은 27개의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다. 하지만 그가 털어놓은 바에 따르면 그는 어떤 언어이건 한 번에 15분 이상 공부하거나 연습한 적이 없다고 한다. 15분을 넘기면 두뇌가 신선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었다. 이런 사실들을 살펴본 지금까지도 상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설을 하기 전날 밤까지 준비를 미뤄놓겠다는 사람은 분명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의 기억력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잠재적인 효율성의 절반밖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망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관한 대단히 유용한 발견 하나를 소개하겠다. 심리학적인 실험들은 우리가 학습한 새로운 내용에 대해 처음 8시간 사이에 잊어버리는 것이 그 후 3일 동안 잊어버리는 것보다 더 많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말 놀라운 비율 아닌가? 그러므로 사업상의 회의에 들어가기 직전 혹은 연설을 하기 직전 여러분이 준비한 자료를 다시 훑어보고 사실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만들어라. 링컨은 이런 습관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그것을 활용했다. 게티즈버그에서 열린 봉헌식에서 링컨은 대학자인 에드워드 에버렛 다음에 연설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에버렛이 길고도 장중한 연설에 막을 내릴 때가 다가오자 링컨은 자기 앞사람이 연설할 때면 언제나 그러하듯이 눈에 띄게 초조해졌다. 그는 황급히 안경을 고쳐 쓰더니 주머니에서 원고를 꺼내 속으로 조용히 읽으며 기억을 새롭게 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데일 카네기 성공 대화론 제4장 기억력 향상 부분의 첫 절반을 함께 읽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기억력의 10%도 사용하지 못하고 90% 이상을 낭비하고 있다는 말이 저에게 해당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장에서 데일 카네기는 기억의 자연법칙 3가지, 인상, 반복, 결합이라는 3가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깊고 생생한 인상을 획득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고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감각들을 활용해서 인상을 획득할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감각 중 시각이라는 감각은 다른 어떤 감각보다도 효율적이라고 소개해 주었죠. 이와 더불어 잘 외워지지 않는 숫자들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재미있게 암기하는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 카네기가 기억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비결들을 소개할지 지금부터 궁금해집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